잊힌 이름 김호남. 1919년 12월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한 산골 마을에서 김세호와 박성빈 부부 사이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난. 이름은 김호남. 넓고 강인한 땅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겉으로 보면 평범한 농가의 장녀였지만 그녀는 훗날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 어떤 족보나 기록에서조차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김호남이라는 세 글자는 그때부터 이미 잊히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조용히 출발하고 있어. 김호남. 그녀는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이자 박근혜의 이복 언니 박재옥의 생모였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 어디를 뒤져도 그녀의 이름은 철저히 지워졌다. 대통령의 이름 옆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성은 유경수다. 그녀는 국민의 어머니였고 영부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먼저 김호남이라는 여인이 아내로 존재했다. 그녀는 박정희의 삶 한구석에서 사랑도 인정도 없이 조용히 잊혀 그녀가 낳은 딸조차 대통령의 가계도에서 조용히 지워야만 했던 걸까? 아니면 잊고 싶었던 걸까?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불린 적 없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려 한다.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난 김호남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농사일을 돕고 집안을 꾸려야 했던 평범한 시골 소녀였다. 학교 교육은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마을 어른들로부터 예절과 품위를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김호남의 부친과 박정희의 모친 박성빈은 절친한 사이였다. 병약했던 박성빈은 어느 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말을 남긴다. 내가 죽기 전에 막내가 장가가는 모습을 꼭 보고 가야겠다. 그것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명령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던 19세의 학생이었다. 신식 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자신과 수준이 맞는 시녀성과의 혼인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김호남은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나 시골의 2년제 간이학교 졸업에 불과해. 무엇보다 박정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혼인이 결정된 인물이었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말에 박정희는 펄쩍 뛰며 분노해.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해. 도망칠 생각까지 품었다. 하지만 셋째 형 박상희가 대구까지 찾아와 끝내 그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이 결혼은 성사된다. 1936년 4월 2일 대구 사범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정희는 16세의 신부 김호남과 식을 올린다. 그러나 그 결혼식은 기쁨도 기대도 없는 의례였다. 신랑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혼 첫날 밤도 없이 대구로 돌아갔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한쪽이 철저히 부재한 상태로 출발하게 된다. 이 결혼은 누구의 선택도 아니었다. 시대의 질서, 아버지의 병, 가문 간의 관계가 만들어낸 강제의 결과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그림자로 남게 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사의 서글픔을 넘어 한 시대의 권력과 질서가 한 여성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한 여인의 고독한 삶. 결혼 후 김호남은 시골 여성의 관습대로 친정에서 지냈다. 그러나 남편 박정희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는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등 유능한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학생과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인정받는 좋은 선생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는 결혼했다고 말하지도 결혼하지 않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애매한 침묵 속에서 그는 아내의 존재를 지웠고 그 삶의 중심엔 오직 자신만이 있었다. 결혼 1년이 지난 1937년 김호남은 시댁인 선산 상모리로 거처를 옮긴다. 어린 아내는 곧 착한 며느리로 알려지게 된다. 시어머니 백남에는 그녀를 유독 아껴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의 성실함과 예절을 높이 평가해. 1937년 11월 24일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녀는 딸 박재옥을 낳는다. 그러나 박정희는 아내의 출산 소식에도 무관심했다. 딸의 탄생에 기뻐하지도 않아 양육에도 무관심했으며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박정희는 방학 때조차 집에 내려오는 일이 드물었고 고향에 들러서도
집에 머무르지 않아. 그는 친구 집에서 자며 아내를 피해 심지어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했다. 결국 보다 못한 집안 어른들이 박정희를 억지로 아내 방으로 밀어넣는 일도 있었지만 그 어떤 시도도 부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하루는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한 셋째 형 박상희가 박정희를 질책한다. 너는 입마 뭐하는 놈이고 재수 씨가 재욱이를 혼자 키우며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와서는 한 방에서도 안 자고 어디로 돌아다니노. 월급을 45원이나 받았다는데 그건 다 어디에 썼노. 그 말과 함께 박상희는 박정희를 방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한다. 김호남은 남편이 맞아 죽을까 두려워 문에 매달려 그만하라고 울며 애원해. 그러나 그날 이후 박정희는 짐을 싸들고 다시 문경으로 떠나버린다. 이후 그는 심상소학교를 사직하고 만주로 건너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그 먼 이국 땅에서도 김호남에게 편지 한 장, 안부 한마디 전하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의 기억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사라져간 또 다른 사랑, 그리고 이별, 방복 이후 박정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1947년 가을 어느 동료 장교의 결혼식장에서 박정희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이현란. 이화여대 아동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지적이며 당당해 무엇보다 시녀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인물이었다. 바로 박정희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온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녀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아내와 딸이 있는 가장이었지만 그 존재를 철저히 감춘 채 이현란에게 접근해 학비를 지원해주고 다정하게 다가서며 그녀의 신뢰를 얻은 그는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장소는 서울 용산의 군관사. 그것은 박정희가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무렵 멀리 떨어진 상무리에서는 김호남이 서울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한다는 소식.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마저 철저히 부정당한 사건이었다. 박정희는 이혼을 요구했고 김호남은 단호히 거절해 평생을 기다려 묵묵히 견뎌왔으며 딸을 혼자 키워온 그 세월, 그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듯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울분을 터뜨려 결국 박재옥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선다. 이혼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박정희와 이현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해.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조직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이던 이현란은 원래 공산 정권을 피해 월남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남로당 장교의 아내라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다. 더구나 박정희에게 아내와 딸까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현란은 충격과 환멸을 감추지 못한 채 결국 박정희 곁을 떠나게 된다. 지워진 이름. 시간은 흘러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박정희는 육군본부의 이동에 따라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육군본부 재편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의 삶에 들어온다. 박정희의 부관이던 송재천. 소인은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자신의 외가 친척을 박정희에게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경수. 당시 25세였던 그녀는 충청도 옥천의 명문가 출신이었으며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이었다. 조용하고 단정한 품성과 성실함은 혼란한 시대 속 박정희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해. 1950년 8월 하순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이들은 처음 만났다. 몇 차례의 짧은 만남 후 박정희는 이번엔 진정한 부인을 맡겠노라고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다. 멀고 먼 옛날 아버지의 뜻으로 맺어진 첫 부인, 전쟁 직전 딸 박재옥을 데리고 조용히 자취를 감춘 김호남은 그 무렵에 박정희에게는 실종 상태여 더 이상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도 없었던 박정희는 직접 김호남을 찾기보다는 그녀의 아버지 김세호를 찾아간다. 그는 아내가 도망친 지 1년이 넘어 이혼이 가능하니 대신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처음엔 딸을 저버린 사위에게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이 법을 논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결국 그는 체념한 듯 도장을 건넸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950년 11월 1일 김호남의 이름은 박정희의 호적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된다. 그렇게 그녀는 이전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12월 12일 대구의 한 천주교 성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거행된다. 그 자리에 선 여인은 유경수. 비록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박정희가 이혼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 결혼을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한 이는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에도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한 시대의 상징이 되는 부부가 탄생한다. 하지만 그 부부의 출발선 위에는 조용히 사라져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이름 김호남이 깊게 묻혀 있었다. 고요한 연대 박정희와의 이혼 이후 김호남의 삶은 더욱 고요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잠시 다른 남성과 재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증언이 남아있지만 그 가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가 된 그녀는 세속을 등지고 자신만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찰이었다. 김호남은 불교에 귀의하여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합천의 연호사, 광주 상무대 인근의 무각사 등 여러 사찰을 전전하며 공양주로 봉사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법명을 월상, 즉 달의 형상을 지닌 이로 지어 다른 늘 조용히 떠있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지만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는 존재. 김호남은 그렇게 말없이 세월을 견디며 자신의 생을 단련했다. 그녀는 절 안에서도 말이 없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도 알리려 하지도 않았다. 함께 절을 오가던 사람들조차 그녀가 누구인지 몰라 물어보는 이도 없어. 그것은 선택이자 체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워졌음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원망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용한 절집 바깥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다. 연호사에 머무르던 시절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사실은 늘 입속에만 맴돌다 사라져 영부인이라 불린 적도 없어. 박정희 재임 기간 내내 어떠한 공식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다만 단 한 사람 유경수 여사만은 예외였다. 박정희와 결혼하기 전부터 김호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경수는 어느 날 조용히 사찰을 찾아갔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절 살림을 도와 필요한 물품을 챙겼다. 그것은 인사도 질문도 없이 그저 존재로 전한 위로였다. 김호남은 그 지원이 부담스러워 사찰을 옮기고 또 옮겼다. 하지만 유경수는 그 자취를 조용히 쫓아 광주 상무대가 운영되던 시절 김호남이 상무대 내 무각사에 머물게 되자 유경수는 다시금 그녀를 찾아냈다. 이후 무각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지원이 아닌 권력에 의해 지워진 한 여인을 향한 조용한 응답이었다. 유경수는 김호남을 경쟁자의 아내로 보지 않아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지워진 삶을 껴안았던 것이다. 그 조용한 연대는 말이 없어 보도되지도 않아.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인간적인 배려여 김호남의 생애에서도 드물게 찾아온 온기여. 김호남은 말을 아꼈지만 그 배려를 알고 있어. 숨겨진 장녀 박재옥 1937년 11월 2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박정희와 김호남 사이에 딸 박재옥이 태어난 외면받은 혼인 속에서 김호남이 유일하게 온전히 품을 수 있었던 삶의 증표였다. 그녀에게 딸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친척집을 전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아버지 박정희는 유경수와 재혼해 어머니 김호남은 또 다른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박재옥은 사촌오빠 박재석의 집에 얹혀 살아 고등학생 시절엔 박영옥, 김종필 부부의 신혼집에서 머물며 동덕여고를 다녀. 그러던 어느 날 유경수 여사가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김종필의 집을 찾는다. 놀랍게도 박재옥은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며 선뜻 따라 나선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어. 비록 박정희가 곁에 있었지만 박재옥은 집에서도 늘 조용한 존재여. 박정희 정권은 그녀를
공식적인 장녀로 인정하지 않았고 외부에 그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아. 그것은 곧 김호남이라는 여성의 존재마저 어머니로서조차 부정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박재옥은 집에 손님이 오면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유경수의 친척으로 오해하기 일쑤였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유경수와 닮은 외모 덕에 그런 오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해. 유경수는 그런 박재옥을 살뜰히 챙겨 미혼의 장교가 집에 들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괜찮은 아가씨라며 그녀를 소개했고 그 배려 덕분에 박재옥은 동덕여자대학교 가정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8년 대학 재학 중이던 박재옥은 아버지 박정희의 전속 부관이었던 한병기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김호남은 멀리서 조용히 딸의 앞날을 지켜봐야 해. 박정희는 비록 그녀를 장녀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타유와 딸을 냉대하지도 않아. 한병기가 집에 오는 날이면 유경수가 직접 돼지족발을 삶아 대접해. 결혼 후에도 부부는 유경수의 친정을 방문해 가족 사진을 함께 찍을 정도로 사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해. 하지만 박정희가 청와대에 입성하던 1961년 박재옥은 이미 유부녀여 청와대에 함께 들어가지 않아 대통령의 딸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도 않아. 청와대 역시 유경수가 낳지 않은 자식이 주목받는 일을 피하고자 그녀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대통령의 이혼 전력에 대한 부담감은 박재옥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밀어낸 셈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평생을 조신하게 살아 2020년 82세로 세상을 떠나 그 죽음마저도 조용히 지나가. 이복 동생들보다 훨씬 덜 알려졌기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박근혜를 박정희의 장녀로 알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언론에서도 박근혜를 첫 딸이라 표기한 오보가 종종 등장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1936년 4월 1일 박정희와 김호남이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정녀이며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엄연한 장녀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워진 이름 김호남의 존재가 역사의 틈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삶의 해석.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려졌던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김호남. 그 이름은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자 공식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불행한 결혼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체면, 시대의 경계에 밀려났던 한 인간이 어떻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한쪽은 청와대의 중심으로 향했고 다른 한쪽은 사찰의 뒷방으로 숨어들었다. 그 두 길이 만날 일은 없었지만 그 거리만큼이나 인간의 온기와 침묵의 무게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긴다. 그녀는 지워졌지만 잊히지는 않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곧 삶의 해석이었다. 우리가 오늘 김호남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든 것은 단지 잊힌 사람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다. 권력의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서사, 그 속에 담긴 시대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함이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숨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